우리가 사는 요즘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축소경제 사회, 격차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하층민으로 추락해서 더 힘겹게 산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생겨난 이유는 다름 아닌 현금 유동성이 축소되고 성장 동력이 이제 사라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경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술에, 도박에, 영화에, 공연에, 카지노, 도박, 스크린 경마장 이런 것에 더 심취해서 산다라고 하죠. 희망이 없다 보니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뭔가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축소 경제 사회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무리하게 영끌해서 강남 아파트 샀다가 수십억 빚 내고 그 빚을 감당 못해서 이 경매 처분 당하고 월급 차압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야반 도주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고 과거에 생각했던 이 기대들이 와르르 무너지고요. 부동산 불패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매매 당해서 비투했던 이들이 되고 강제 청산 당하게 되고 또 빚더미 안게 되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되게 위축이 되고 이제 정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축소 경제 사회에 사람들이 쓸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이제 돈은 없고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새로이 적응하고 마음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경제가 쪼그라드는데 명품을 사람들이 옛날처럼 되게 많이 선호하고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뭐 이제 비싼 수입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과도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이제 이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적었기 때문에 벤츠를 타든 아우디를 타든 포르쉐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큰 이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소나타나 이제 뭐 그랜저 정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잘 못 느낄 정도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남들에게 과시하고 폼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남한테 내가 가시되고 드러내본들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뜰거지처럼 달라붙는 인간들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영상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일같이 보니까요. 하루에 최소한 대여섯 개의 영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다 보면 요즘 와서 부쩍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현금 확보해라. 현금성 자산을 가져야 된다. 비상금 확보해야 된다. 뭐 분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빚을 잘 관리해야죠. 무조건 빚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빚지는 것도 가능은 한데 뭐 주택담보대출 뭐 정말로 이제 30년 동안 갚을 생각을 하면서 빌리는 주담대 대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무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 범위 안에서의 대출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대출을 내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각오로 실제로 대출 원금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내보여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 못하면 내가 받는 월급이 앞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이때까지 우리의 사람들은 올해 내가 4천 받았으면 내년에 4,500 받고 그 다음 년도 5천 받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월급이 늘어난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수용하며 지내야 앞으로 이제 경제가 쪼그라드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너무 열받아 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 하지 않고 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무수히 많은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이 이미 겪어왔던 것들이라고 하니 역사 공부, 다른 나라의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결국 우리의 나라, 한국의 삶, 한국의 현상을 예측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연구, 관심,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국이 닥칠 이 많은 이 나중의 모습들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안 내려놨던 일본어 공부도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에 대한 좀 공부도 관심도 우리 삶에 대한 준비 대비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죠. 1,500원 가까워지면 아니 이미 지금 1,470원, 1,480원인 지금이 되게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무디어하고 어떤 이들은 뭐 원달러 환율 오르면 뭐 약간 좀 불편할 뿐인 거지.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뿐이지. 뭘 그렇게 큰일이 일어난다고 호들갑을 떠냐. 뭐 이러는 놈들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죠. 원달러 환율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몇 달 지속되면 주유소에서 이제 넣는 기름값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먹는 뭐 커피값이든 아니면 뭐 과자든 아니면 뭐 냉동식품이든 이 야채 채소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격이 왕창 올라간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기업들도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수입하는 이제 기업들은 이제 대금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되게 힘겨워지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폭증하니까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좀 오른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스스로 이제 몰락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축소 경제 사회이다 보니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고 새로 적응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